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저희가 다이어트 하면 제일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게 BMI 지수, 체지방률 이런 거에 집착하는데 그것보다 허리둘레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 건지.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중에 제일 질병하고 관련이 많은 부위에 있는 지방은 어디 있는 지방일까요? 간하고 근육에. 간하고 근육에 있는 지방이 제일 나쁘고요. 근데 간하고 근육에 지방이 왜 끼었을까요? 우리가 먹다 지방이 쌓이다가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간 근육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간 근육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지방이 어떤 질병이냐면은 지방간. 그다음에 근육에 들어가 있는 지방은 우리가 잘 못 보죠. 근데 대신에 음식 먹을 때 예를 들어 이제 꽃등심 볼 때 거기 있는 마블링 자체가 지방이죠. 그렇게 끼어 있는 지방은 본래 있던 간하고 근육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기능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고 당뇨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지방을 막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나쁜 지방이 어디냐면은 배 안에 쌓여 있는 이른바 내장 지방이라죠. 그런 지방들은 또 안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지방들은 저장하고 있다가 빨리 분해돼서 혈액 속을 떠다녀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간 근육이나 이런 데 가서 잘 박히기도 하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간 근육에 있는 지방을 측정하려면 장비가 필요하고 비용도 꽤 들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이 끼어 있다는 거는 넘치고 넘쳐서 간 근육에도 지방이 같이 끼어 있다는 거니까 간단하게 내장 지방만 측정하는 방법이 편해요. 근데 내장 지방을 또 정확하게 특정하려면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하는 방법이 또 덱사라고 해서 방사선을 찍어서 찍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거 다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허리둘레 재는 거예요. 근데 허리둘레를 재면은 이제 내장 지방하고 이런 걸 측정할 수가 좀 있는데 그럼 몸무게하고 허리둘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몸무게는요, 우리 그 예를 들어, 그 바디빌더나 요즘 그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근육량 많잖아요. 근데 그 근육량 많은 사람 몸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내장 지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 몸무게로 측정을 하는 비만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허리둘레 하나 재는 게 더 중요하고 아까 내장, 간, 근육에 박힌 지방이 제일 나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방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하 지방도 우리 몸에 아주 많이 있고 여성들은 아랫배 허벅지에도 지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방들은 아랫배하고 허벅지에 있는 지방들은 연구를 해보는 질병하고 별로 관련이 없대요. 그래서 1차 목표는 내장 지방을 줄이는 거. 그러면 내장 지방 줄이면 간 근육 지방 없어진다더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이어트 제대로 하면은 거기부터 빠진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랫배하고 허벅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 몸에 건강에 해롭지 않은 이유는 빨리 분해가 안 되고 잘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지방은 운동 식사요법을 하고 약을 쓰더라도 좀 기다려야 된다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적정 허리둘레는 그러면 몇 센치 정도 돼요? 이게 그때 이제 학회 사람들하고 같이 아주 옛날에 제가 주로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봤더니 이렇게 커브도 그리고 진짜 많은 분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봤더니 남자 여자 간에 한 5cm 정도 차이를 두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제가 냈고요. 근데 5cm 정도 차이를 주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레벨에서 5cm를 줄 것이냐 봤더니 우리나라 이제 그 당시에 비만 유병률이라고 해서 뚱뚱한 정도를 이렇게 본 정도 질병과 연관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분석을 제가 했어요. 남성 90, 여자 85cm 정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냐 하고 의견을 제시했고 여러분들이 좋은 것 같다 근거도 있고 그래서 받아들여서 지금 90, 85cm를 지금도 쓰고 있는데 좀 더 정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 폐경 전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90, 85보다는 조금 더 벌어져도 돼요. 근데 폐경 후에는 남자, 여자가 똑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폐경 후에는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배가 확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하고 거의 비슷한 몸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제 90, 85로 그냥 통일을 하는데 요즘 90, 85 이상인 분들이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점점 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왜 살 빠지면 뭐 얼굴 보고 보통 살 빠졌다 이렇게 얼굴부터 살이 빠지는 거를 사람들이 칭찬하기도 하는데 얼굴부터 빠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건강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건 아닌. 사실은 그 이 얼굴부터 빠졌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뱃살이 안 빠지고 얼굴부터 빠졌다는 거는 한마디로 지방이 안 태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얼굴도 빠지면 뭐가 빠졌어요? 근육이 빠진 거죠. 근데 이 팔 다리도 가늘어졌는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 보이고 얼굴만 보이니까 얼굴부터 빠졌다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대로 뺀 사람은 뱃살 내장 지방이 아까 빨리 탄다고 그랬잖아요. 간하고 근육. 내장 지방이 줄고 그다음에 이게 이쪽에 상체에 있는 지방이 이렇게 빠져요. 또 제일 늦게 빠지는 지방은 아랫배, 허벅지. 그런 순서로 빠지기 때문에 사실 내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뱃살이 주느냐 안 주느냐 봐야 되는데 만약 뱃살은 별로 안 줄고 얼굴부터 빠졌다 그러면 근육이 소실되는 거고 이런 분들은 조금 지나면은 요요 현상을 쉽게 겪을 것이다. 그러나 뱃살부터 빠지고 그다음에 얼굴 빠지신 분은 제대로 빼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반신욕을 하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서 막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옛날 반신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일본에 갔다 왔어요. 2000년대 초였는데 일본에 잠시 일본 동경노인병원에 갔었는데 동경노인병원에서 우리를 초청하신 선생님이 연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연구냐면 일본에서 반신욕을 하던 사람이 그 뇌졸중으로 빨리 쓰러져서 죽는다. 그래서 그 도쿄도 우리나라 같은 서울특별시죠. 도쿄특별시에서 도쿄도라 그러는데 거기서 그 왜 이렇게 빨리 죽느냐를 그분한테 연구비를 줘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재밌게 보고 왔는데 그 다음에 병원에 출근해서 아침에 이제 외래 진료 가는데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이 저보고 반신욕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유명한 프로에서 반신욕을 하면 머리가 까매진다고 돼 있는 거예요. 머리 하얀 사람이 까매진다니까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들어가서 그래?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한 말씀 더 던졌는데 그다음 살도 빠진대요 하는 거예요. 근데 살 빠지는 건 제 전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모니터로 그 방송을 봤어요. 봤는데 이상한 실험을 하더라고요. 3명인가 4명인가 두고 그다음 한 2, 3주 임상 실험을 했는데 한쪽에는 반신욕을 하고 한쪽은 반신욕을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반신욕을 한 그룹은 몸무게는 안 변했지만은 체지방이 빠졌다는. 그 위로 반신욕 열풍이 늘기 시작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있으면 이거 말도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면은 반신욕 측정을 체지방 측정기에 한 거예요. 근데 체지방 측정기는 몸 안에 전기를 흘려요. 그러면 그 반신욕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고 나서 재면요 전기가 잘 흘려요. 그게 근육량이 많은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원래 근육이 전기가 잘 통하고 지방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체지방이 줄어든 것처럼 엉터리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전국에 열풍이니까 아니라는 이야기를 또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떤 거든지 간에 땀 흘리고 나면요. 운동하고 나서 재면요. 체지방 측정기 엉터리 결과 나와요. 땀 빠지고 나면.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그 기계는 굉장히 정확한 기계거든요. 체지방 측정기. 대신에 그 기계는 몸 안에 수분의 양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방금 전 예처럼 땀을 흘리고 나서 재면은 흩어진 값. 그다음에 화장실 소변의 방광에 많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땀 쭉 빼고 나서 재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일정한 그 상황에서 탈수가 아닌 상황에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재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값이 잘 나오는 그런 기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신욕은 살 빼는데 효과 별로 없습니다. 네. 그 올챙이처럼 이제 배만 나온 마른 비만인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요런 내장 지방형 이 비만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뱃살이 빠질까요? 사실 거의 40대 넘어가서 오시는 분들이나 50대 분들이 저희 회원으로 오시면은 체중은 정상이신데 배만 나온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내장 지방이 많아서 배만 나온 경우에 정말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체중은 정상인데 이분들이 다이어트 하러 오는 이유가 외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병원 가셔서 뭐 고콜레스테롤이다 아니면 뭐 혈압이 문제가 있다 혈당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당뇨 전 단계다, 뭐 당화 혈색소가 너무 높다 수치가 이런 것 때문에 오시거든요. 내장 지방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켜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빼줘야 되는데 이거를 빠르게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빠르게 제거해야 되는데 내장 지방을 빠르게 제거하려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식단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 물을 잘 드시는 거, 그다음 수면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런 분들 특징이 하체가 굉장히 얇으세요.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딱 3가지 운동만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존투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투 운동이 뭐냐? 그러니까 숨이 헐떡될 정도로 운동하는 건데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한 정도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5%로 운동하는 건데 최대 심박수가 220에서 나이를 빼고 그 220 나이를 뺀 거에서 60에서 7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하거나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존투 운동을 한 30분씩 주 3회 정도만 해주셔도 빠르게 내장 지방이 좋아질 수 있고요. 난 여기다가 조금 더 운동을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근력 운동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 근력 운동은 하체 근력 운동, 그러니까 엉덩이 운동, 허벅지 운동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데 헬스장 가서 제대로 운동을 배우실 분들은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이런 운동을 하면 너무 좋은데 나는 시간 여건상 아니면 헬스장 가기 무섭다 이런 분들은 저는 먼저 계단 운동 먼저 하라고 하고 싶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계단 운동을 하셔서 좀 하체 근력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숨도 차잖아요. 계단 운동하게 되면 이렇게 존투 운동도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에서 하체 운동도 중요하고 존투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고강도 운동이 중요하다고 정말 많이 얘기해요. 그 고강도 운동이라는 게 최대 심박수까지 하는 운동이에요. 최대 심박수까지 하는 운동이라는 게 정말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옆 사람이랑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가 고강도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존투 운동도 어떤 분들은 뛰어야 존투가 되고요. 어떤 분은 빠르게만 걸어도 존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이라는 게 평지에서 조금 빠르게 뛰면은 최대 심박수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운동 안 하셨던 분들은. 그다음 두 번째는 계단 운동을 조금 빠르게 하시거나 처음 계단 운동 하신 분들은 천천히만 올라가도 최대 심박수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단 운동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천천히 계단 운동을 하셔도 우리가 존투 운동, 고강도 운동, 하체 근력 운동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적응이 됐어라고 하시면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계단 운동. 그러면 처음에는 존투로 가다가 나중에 올라가겠죠. 더 적응했어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빨리 계단 운동 하시면 되고 뭐 2칸씩 올라가셔도 되고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이랑 존투 운동 그다음에 고강도 운동까지 잘 병행해서 운동하시면은 살도 잘 빠지고 심폐도 건강해지고 뇌도 굉장히 맑아집니다. 여러 가지로 건강상으로 주는 이점이 많고 건강상으로 좋은 호르몬들이 운동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운동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배울 거다라고 하면 이런 고강도 운동 그다음에 존투 운동 그다음에 하체 근력 운동 그리고 몸 주변의 전신 근력 운동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운동을 꼭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보 걸었어, 20,000보 걸었어 이렇게 걷기로 시간 채우기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이제 걷기가 좋다고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걸으면 돼라고 해서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20,000보, 30,000보까지 걸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20,000보, 30,000보 걷고 효과가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숨이 차지 않게 걸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포인트는 숨이 차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걷다 보면 숨이 정말 안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걸으셔라. 그래서 계속해서 강도를 올리셔서 내가 옆 사람과 대화가 살짝만 가능해야지 너무 널널하게 편안하게 숨이 전혀 안 찰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숨찬 운동은 뭐 하루에 몇 분이나 뭐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내가 최대 심박수로 운동하겠다, 뭐 고강도 운동을 하겠다로 하면 정말 10분만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존투 운동을 하겠다 그럼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 그래서 이걸 같이 하셔도 30분 안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은 존투 운동이랑 고강도 운동 하시고 30분은 하체 근력 운동 하시면은 1시간 정도 하는 건데 나는 1시간 시간 없다 그러면 하루는 존투 운동 그다음에 고강도 운동 같이 하시고 하루는 하체 근력 운동 하시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배만 나온 체형을 바꿀 때는 좀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 목적이 체중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더 목적은 배를 들어가게 하는 거고 몸에 근육을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온몸이 사실 지방으로 좀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지방으로 늘어진 온몸을 지방을 제거하고 그다음 근육을 붙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체중은 잘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추천하는 방법은 체중계에 올라가는 방법보다 눈바디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좀 딱 달라붙는 옷이나 이런 걸 입고 속옷만 입거나 해서 눈바디 사진을 찍어 보셔서 계속 내가 사진으로 비교해 보시면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허리 둘레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둘레도 측정하시고 허벅지 둘레, 엉덩이 둘레, 그다음에
팔뚝 둘레 이런 데 측정하시면 눈에 띄게 둘레가 줄어드는 것도 느끼실 수 있어요.